안녕하십니까. 12번째 고전 서사문학 12번째 작품 만복사 즉폭입니다. 와, 무슨 일이냐?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시습의 어떤 글인지 알죠, 여러분들? 금오신화. 그죠? 금오신화에 5개의 한문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문 소설, 한글 소설. 그러니까 소설 작품이 시작되던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설 문학이 시작되던 시점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5개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에서 저포놀이, 윷놀이 하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생주장전, 이생이 담장나무로 이렇게 보는 이야기 2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되면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주요 작품부터 정리를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목을 딱 보니까 만복사 저폭이다,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다 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양생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와 저포놀이를 합니다. 그 저포놀이를 하면서, 그 윷놀이라고 그랬죠. 윷놀이를 하면서 부처, 당신께서 지면은 저에게 배필을 점지시켜 주시고, 제가 지면은 당신에게 뭔가를 베풀겠습니다. 뭐 절을 짓고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내기 윷놀이를 시작하게 되지요. 근데 누가 이겼겠어요? 양생이 이겼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부처 저포놀이를 한다라고 하지만 부처의 대사라든가 부처의 행위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집에 있는 개 이렇게 강아지 앉혀놓고, 야 임마 복실아, 너 나하고 장기 한 수 두자. 그러고 앉혀놓고서 그렇게 우 졸고 있을 때 너 한 수 더, 그럼 내가 놓고, 이런 거 있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부처님 앞에 있지만 부처님 불상이 앞에 있고, 자기가 틱 던지고서 저는 유시예요, 부처님 차례입니다 하고 자기가 또 던지고서 헤헤 도네, 내가 이겼네, 이런 식의 윷놀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딱히 어떤 전기적인 요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저포놀이를 했다라든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저포놀이를 함으로써 여인을 점지해달라 그랬는데 졌잖아요. 근데 뒤에 바로 뭐예요?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어떤 인과관계에 맞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굳이 보려고 한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와 저포놀이를 했고, 그래서 양생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저포놀이를 부처님과 했던 것은 개연성이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개연성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개연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는 것은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니까 개연성은 없다가 됩니다. 개연성은 없지만 요 사건이 뭐예요? 뒤에 사건, 여인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는 인과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예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처와 저포놀이를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혼자 던지고 자기 혼자 받고라는 식의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 개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혼자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라면 있을 법한 얘기죠. 충분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요것은 여러분들 개념 정리 부분에서 우연성과 그 다음에 필연성, 그 다음에 개연성, 요것들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저포놀이를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이 인과관계냐 또 앞부분이 개연성이냐, 요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참고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무턱대고 여기가 뭐 우연성이다, 여기가 뭐 필연성이다,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조건을 주고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 사건은 부처와 저포놀이를 통해서 배필점지를 축원하였다. 축원이란 건 뭔지 알죠? 바란다, 기원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포놀이를 통해서 기원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고 뭐 달아 등 이렇게 달아놓고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건강해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의 기원 정도의 효과,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렇지요. 요게 귀신이었습니다. 그죠?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게 되었었죠. 그래서 귀신. 전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축원문을 또 얘도 읽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인연을 맺게 되는데 3일 동안 함께 여인의 집으로 쫓아가서 즐거운 나날들 시를 주고받으면서 그 시녀들의 시중받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3일이라는 것이 이승에서는 3년의 시간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인하고 함께는 3일이었는데 이승으로 와버리게 되면은 3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명혼 소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명혼이란 건 뭐냐면 영혼과 결합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기적인 요소, 명혼 소설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소설 이전에 어떤 설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만복사 자폭이 금오신화는 설화적인 속성과 함께 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설적인 속성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화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들, 그렇죠? 제자가인 이런 거 있죠. 미화돼서 표현되는 것,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설화적인 속성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는데, 물론 고전 소설에도 계속해서 제자가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소설의 속성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설화적인 속성이면서 또 뒤에 계속 이어지긴 해요. 홍길동 전까지 뭐 연결을 계속해 보시면 전기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을 초월한 사랑.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귀신이 나타났다. 너나 사랑해 나너 사랑해 3년간의 인연. 이거 3년이라고 그랬죠. 3년간의 인연 잊지 못하고 따라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인의 부모와의 만남. 무슨 얘기냐면요, 3년 동안의 인연, 3일 동안의 인연이 끝나고 난 후에 여인이 부탁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자, 다음 날이 내 대상날인데요. 대상날이라는 건 2년, 그러니까 죽고 나서 2년 후에 치르는 제사를 얘기하는데요. 대상날인데요, 부모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요, 당신이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뭐 제가 주발을 드릴 테니까 밥그릇 같은 거 있죠. 은으로 된 주발, 어디 뭐 은잔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작품마다 그 해석에 따라서 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줄 테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저하고 함께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부모와 만나게 되지요. 그럼 여기 여인의 부모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말이죠. 여인의 부모와 만나는 부분을 결국 뭐예요? 유교적인 사고방식 이전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볼 때에 뭐예요? 완벽한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승낙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물론 선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만 부모의 승낙을 완벽하게 받는 장면 이거나 혹은 뭐예요? 죽은 영혼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매개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양생이 해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별은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로 해석하셔야 되느냐면 운명의 수능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죽은 아이가 환신해서 몸뚱이를 가져가지고 인간과 이렇게 결연을 맺게 되지만 말이죠. 그러나 영원히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여인이 환생을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여인이 환생을 했는데 독특한 건 뭐예요? 그렇죠. 남자로 환생을 합니다. 남자로 환생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양생한테 뭐라 그래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저는 남자로 환생을 했는데 당신께서는 부디 득도하셔가지고 속세의 것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나타나게 되면서 속세를 초월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불교적인 색채가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속세를 초월하는 도닦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명나라의 구우라는 사람이 창작한 전등신화와 유사한 전등신화라 그래요.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을진 모르겠으나 완벽하게 다른 작품, 그렇죠. 새롭게 창조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인공이 어때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인공이고 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현실을 초월한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갈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개연성, 그렇죠? 있을 법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전등신화보다는 훨씬 현대 근대 소설에 더 가까이 와 있고, 물론 오래전입니다만 소설적인 면모를 더욱더 잘 갖춘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전등신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우수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중국의 문화에 비해서 우리 문화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우연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우연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혹은 필연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시대적인 어떤 요소, 그렇죠. 여기서 전기적인 에서 기이한 귀신이 나오는 거, 제자가인이 등장하는 거, 고전소설 이후까지 또 이전에 설화의 문학에 영향을 받은 것, 역사적인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건적의 난이라든가 외놈들의 침입이라든가, 그렇죠. 인물과 세계관의 갈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소설적인 요소예요. 이게 소설적인 요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설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물이라는 건 등장인물을 얘기하고요.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물의 외부에 있는 것들과의 갈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특히 이생규장전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는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깁니다. 얼마 안 되어 꽃같이 아름다운 화영월태, 화영월태 뭔지 알죠? 꽃 같은 달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나이는 15 정도인 것 같았고 검은 머리와 깨끗한 의복은 곱게 체운을 타고 아름다운 구름을 타고 내려온 월궁 달나라에 있다는 그 궁궐에 있는 선녀와 같으니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거, 아름답고 고운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그렇죠. 제자가인 미화된 인물들 등장하고 있다는 거. 현대소설하고 비교해서 다른 부분이죠. 현대소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름다운 인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따르고 등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에 3번 절하고 꿇어 엎드려 슬피 탄식하여 가로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요 이전의 장면은 저포놀이가 있었어요. 저포 내기를 해가지고 양생이 이기고 난 후에 숨어 있었습니다. 뒤에 숨어 있었는데 웬 여인이 나타났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이 박명이가 어찌와 같을 수 있사오리까. 박명은 뭔지 알죠? 운명이 기구하다, 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요? 이런 얘기죠. 하고는 품속에 간직하였던 축원문을 꺼내요. 자,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고전 작품에서요, 고전 서사문학에서 특히 이런 축원문 제문들 읽는 것들 많이 나오고요, 시를 써서 읊는 것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 선생님이 중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긴 대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사건의 내막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의 내막 요약하기 정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물의 심리가 적절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뭐 A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타난 걸 뭐 맞는 거 틀린 거, 아니면 여기를 어떤 시작품, 시조나 혹은 현대시 작품하고 정서가 유사한 거, 이런 거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고전 서사 문학을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읽는데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원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원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문, 그렇죠, 기도문, 바라는 바를 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고을 아무동 예사 없는 소녀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 앞에 사례옵니다. 말씀드려요. 이 지은 번방에 허물어져서 외적들이
외적들, 외남들 쳐들어오니 싸움이 쉴 날 없어 봉합불이 해마다 그칠 날이 없습니다. 봉합불이 해마다 그칠 날 없는 건 뭔지 알죠? 전쟁이 시작될 무렵, 그치? 그다음에 전쟁이 계속될 때에 봉합불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해마다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이 파괴되고 노략질을 하오니 친척과 종들은 동서사방으로 피나여 정처 없이 유리걸치가였나이다. 초야에 묻혀 사온 지가 속절없이 3년이나 되온지라. 달 밝은 가을밤과 꽃피는 봄철에 고단한 영혼 어이 위무할 길 있사오리까. 흐르는 흰 구름과 물결 소리를 들으며 무료한 세월을 보내옵나니 극히 깊은 골짜기에서 평생의 박명박행함을 탄식하오며 박명박행 앞에서 얘기했었죠. 홀로 공규라는 건 뭐예요? 공 비어 있다는 거죠. 규는 안방, 즉 안방은 여인의 방이라고 했어요. 전에 현대소설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했을 때 사랑방은 누구의 공간? 아버지의 공간입니다. 남편의 공간, 남자의 공간이죠. 안방은 누구의 공간이에요? 여인의 공간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안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기거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방의 어머니, 그지? 사랑방의 아버지 손님들 사랑방에 들어오시고 안방의 어머니 손님들, 아버지는 가끔씩 안방에 출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안방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 참 배알 없는 놈으로 욕을 먹죠. 이 녀석아, 아내의 치마폭에서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이러고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아내를 만나러 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규라는 건 안방인데 결국 여인의 방입니다. 그럼 빈 여인의 방을 지키어 기막힌 밤을 보내오니 님 그리운 이내정이 체란의 외로운 춤을 홀로 슬퍼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체란이라는 건 뭐냐면 채색한 아름다운 빛깔의 새인데요. 그렇죠? 이별한 체란 이렇게 앞에다가 수식을 넣어주면은 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슬퍼하는 새가 댄스하는 모습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옛 이야기를 구태의연한 그러니까 상투적인 표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생의 축원 후에 여인을 점지해 주세요 라는 축원과 내기 후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축원문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사람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실적 인물과 현실을 초월한 시기의 만남, 또 음과 양의 만남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양의 세계라는 건 뭐야? 이승이고 음의 세계라는 건 뭐야? 저승, 어둠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결합, 만남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죠. 잔치가 끝나자 다들 작별하게 되었다. 여기서 잔치라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3일 동안 미안합니다.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함께 있는 동안 맨날 잔치야. 그 잔치가 끝나자 다들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은 주발 하나를 내어서 밥그릇 같은 거 있죠. 서생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보련사에서 음식을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날이라 그랬어요. 낭국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셔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주십시오. 서생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튿날 서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늘어세우고 보련사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자 종자가 주인께서 말했다. 종이 말했어요. 우리 집 아가씨의 장례 때 무덤 속에 같이 묻었던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마침내 말을 서생에게로 다가세워 물어보았다. 서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일러주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네스라에 다만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왜구들이 난리 때 싸움판에서 죽었어 그랬어요. 이런 왜구들이 난리라는 것들이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뭐예요? 반영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싸움판에서 죽었어. 미처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념사 앞에다가 감회장을 하고 오늘 내일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 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절에서 제를 베풀어 명복이나 빌어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그러니까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부분도 여기에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반부에 이렇게 여러 부분을 나누었을 때 절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축원문을 하는 거 여인도 거기서 축원문, 여기서 양생도 거기서 축원문, 그리고 제를 지내는데 절에서 축원문, 그렇죠. 마지막에 돌을 닦는 부분 이렇게 다
불교적인 어떤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놀라지 말게나 귀신이라고 해서 놀라지 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만남을 갖게 되고 이 뒷부분에선 음식을 차려주니까 부인이 이제 같이 먹자라고 여인이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먹는데 숟가락 젓가락만 이렇게 전기적인 요소죠.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말소리나 그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 이 양생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역시 전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정리해 본다면요. 양생은 여인의 권유로 여인의 대상에 참석하여 그녀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유교적 사회에서 인정 요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합, 완벽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만 뒷부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저는 저승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별을 감행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슬프구나. 이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의 부모가 재산을 그 여인의 몫으로 있었던 재산을 모두 이 양생에게 줍니다. 그런데 양생이 이 재산을 모두 들여서 항상 죄를 지내고 그의 명복을 비는 일들을 하게 되죠. 슬프구려. 그대의 성품 충만하였고 그대의 기상은 말쑥했었소. 몸은 비록 흩어졌다지만 홀령이 어찌 없어지겠소. 응당강림하여 뜰에 오르시고 옆에 와서 슬픔을 돌보소서. 비록 사생이 다르지만 죽음과 사는 것, 삶과 죽음의 길이 다르지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시에서 많이 공부했었죠. 죽음과 삶의 길이 다르다. 제망매가 고전 작품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박목월의 많은 시 이별가와 같은 하건 이런 작품에서도 삶과 죽음의 길이 다르다는 어떤 단절감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작품들하고 연결시켜 볼 만하고요. 당신이 이 글의 느낌이 있으리라 믿소. 장례를 치른데도 양생을 슬픔이 이기지 못하였다. 밥가지를 모두 팔아서 사흘 전에 이거 물론 받은 것이지만요. 재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에서 양생에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렸겠죠.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 나십시오. 자, 여기서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데요. 윤회 사상이 불교의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나중에 지렁이로 태어날지도 몰라. 지렁이로 태어나서 덕을 쌓으면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득도하게 되면 뭐예요? 이 윤회의 업보를 끊습니다. 끊고 극락세계에서 계속 주구장창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도에서 정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수양을 통한 그런 윤회의 끈을 끊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자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뭐 다음 생에서 만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불교적인 색채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생은 그 뒤에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키웠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해서 결말을 완벽하게 지어주지는 못하고 그렇죠? 열린 결말로 만들어버리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요. 자, 여인과 헤어진 양생은 여인의 명복을 빌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과 명복을 빌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또 주구장창 모든 재산을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물론 받은 거지만 그 탕진해 가면서 여인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극한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작품은 지극한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 의식을 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저포누리를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살짝 뺐고요. 여인 요 중간 부분입니다.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의 만남하고 그 다음에 여인의 환생과 양생의 잠적 이 부분들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정리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좀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 역할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라는 것이 결국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인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 시가 더 구체적이에요? 그건 시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복사 적포기를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뭐겠어요? 그렇죠. 이생이 담장나무 보는 얘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